이제는 배움이 일자리입니다. 배움이 일자리다 시즌2. 자, 이제 정말 설 명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나홀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요. 여전히 명절하면 그래도 가족과 친지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풍경이 떠오릅니다. 명절을 앞둔 만큼 이 시간도 조금 특별한 순서 마련했어요. 특별한 가족을 모셨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 이윤학 교수님 그리고 이고은 교수님과 함께 오늘 순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윤학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17년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정수 캠퍼스에서 정년퇴직하고 네. 현재는 이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정수 캠퍼스에서 외래 강사로 출강 중인 이윤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도 행복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윤학 교수님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정수 캠퍼스와 남이천 캠퍼스의 외래 강사로 출강하고 있는 이고은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에 설 명절 얘기하고 가족 얘기하고 그래서 청취자분들 추측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관계가요. 이고은 교수님 무슨 관계세요? 이윤학 교수님이랑? 부녀 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부녀 관계입니다. 네. 이윤학 교수님, 이고은 교수님이 맏딸이라고 맞나요? 네, 전 딸이 둘 있는데 네. 이고은이가 첫째 딸입니다. 오늘 첫째 딸과 함께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하고 딸하고 두 분 다 직장이 같은 곳이네요. 그렇죠? 이게 좋은 거죠? 좋은 것도 있는데요. 네. 좀 불필요한 것도 있죠. 그럼 불필요한 거 먼저 들어봅시다, 교수님. 뭐가 불필요하세요? 뭐가 불편하세요? 불편한 거는 네.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학술적으로나 이런 거는 관계가 없는데 네. 그 외 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죠. 어떠세요, 우리 이고은 교수님은? 아빠랑 똑같이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큰 문제는 되진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빠가 계신 곳에서 제가 똑같이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이제 아빠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렵죠,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은 회사 다닐 때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누구 하나 이렇게 우리 소위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네. 욕하기엔 되게 좋지 않아요? 공통점이 있으시니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네.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경우에 이제 네. 조용히 잘 듣고 있다가 아버지인지 모르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교수님도 있고 아닌 교수님도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들려오면 요거 딱 캐치해서 이제 바로 전달해 드리면 이제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또 바꾸실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장점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이고은 교수님한테 이윤학 교수님 너무 무서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하면 교수님 어떻게 티를 내세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무서운 분이신데 저는 아빠를 잘 알기 때문에 제 아버지를 그래서 무서운 분이시지만 정말 배울 게 많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기술이나 실력을 다 빼먹을 생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돌려서 좋게 딸인 척 안 하고. 딸인 건 아무도 모르시죠,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 방송 나가면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고은 교수님이 이윤학 교수님 딸인 거 괜찮으세요? 어쩔 수 없죠, 뭐. 이윤학 교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실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두 분 다 폴리텍 대학을 졸업하신 거예요, 이윤학 교수님? 네. 저는 폴리텍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기획 중화학과 육성을 해서 네. 정부에서 최초로 만들어 놓은 직업 교육을 전담할 교사 양성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네. 이제 인천에 있는 중앙직업훈련원인데 그 중앙직업훈련이 모태가 돼서 현재까지 기능대학 거쳐서 네. 폴리텍 대학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연역이 있습니다. 이윤학 교수님은 폴리텍 대학의 산 증인이시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게요. 중앙직업훈련원 기계과를 73년에 졸업하셔서 네. 지금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럼 우리 이공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졸업하신 중앙직업훈련원이 이제 인천기능대학으로 거쳐서 폴리테학으로 이제 명칭이 네, 네. 바뀌게 되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인천기능대학 컴퓨터응용기계과를 졸업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계기가 또 돼서 제 밑에 2살 더 어린 여동생이 또 있어요. 여동생도 이제 같은 기계과를 또 같이 졸업해서 저희는 이제 아버지하고 저희 두 딸은 다 아빠랑 같은 동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아니, 저희 학교도 이제 저는 여대를 나왔는데 엄마하고 딸하고 같은 학교 나온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막 행사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은데 폴리텍 대학은 가족 운동회를 하셔도 될 정도로 이런 케이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교수를 두 분이 아버지하고 딸하고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요 길이 되게 보기 좋았고 조금 동생하고 좀 다르게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아빠 뒤를 밟으면서 따라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네. 우리 이은학 교수님은 그럼 지금 직업교육 분야에 종사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제가 그 197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에 퇴직할 때까지니까 약 한 41년 직업교육에 이제 머물렀다고 할 수 있겠죠. 41년. 예. 그럼 처음 직업교육을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 아직도 가르치고 계시니까요. 이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들이 좀 변화된 걸 느끼세요? 네, 많이 느끼죠. 어떻게 변했어요? 그때 과거 70년대, 1977년도 이제 그때부터 한 20년까지는 1990년도까지는 대부분의 이제 직업에 대한 그 욕망이 강했어요. 이게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살고. 먹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기술이라는 개념이 없고 어떻게 하면 그냥 뭐 대충 배워서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그런 허황된 뜬금을 많이 잡는 것 같아요. 네. 그 차이입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우리 이고은 교수님은 지금 또 함께 이 교육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어떠세요? 옛날에 직업교육, 기술교육에 대한 개념과 지금 학생들이 기술교육에 대해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으세요? 많이 다르게 느끼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학생들한테 약간 낀 세대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버지 세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세대 좀 나이 좀 있고 하는 세대도 있는데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취업이든 뭐든 이제 학교에서 뭔가를 이렇게 알선해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요건 해봐야 되고 그리고 못해도 뭐 1년, 2년, 3년은 있어봐야 된다 이런 게 좀 강했었는데 지금 친구들은 정말 좋은 자리가 있어서 취업을 해주고 해도 뭐 6개월 정도 있으면은 뭐 많이 버티는 쪽인 거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 때는 몸으로 손으로 했던 것들이 좀 많다고 하면 지금 친구들은 거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쉬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 친구들이 이게 현장이나 그 회사 취업을 하게 되면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확실히. 네. 사실 우리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 그래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하고요. 자, 그러면 이고은 교수님도 기술을 배우신 거죠? 아무래도 이은학 교수님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아버지 영향 자연스럽게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집안 곳곳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기구 이렇게 그 장난감이지만 장난감에 쇠로 된 것들 이런 아빠가 것들이 장난감을 만들어줬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와. 이제 집에다 전시를 해놓으면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쇠에 대한 부분을 좀 접하게 됐고 그리고 TV 뭐 라디오나 그 전화기 같은 거 고장난 것들 있으면 일단 뜯어보는 거죠. 안에 내용물을. 그래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부전, 여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은학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딸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나도 기술자가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어요? 글쎄요, 지금 대부분의 이거 부모님이 바라는 자식에 대한 그 꿈이라는 것은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자체가 그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일이 너무 어렵다는 걸 네, 아니까. 그래서 그 어렵기 때문에 좀
사실상 좀 꺼려했죠. 꺼려했는데 문제가 이제 본인이 이거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 프로그램 하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이제 기술이라는 게 사실 좀 남성들의 전유물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지금은 여성 기술자들도 좀 많이 나오지만 당시에 우리 이고은 교수님이 94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때 전국 최초의 여성 공고인 인천여자공고 1회 입학을 하셨다면서요? 네네네. 쉬운 길이 아니었을 텐데 사실 뭐 여자 공고가 최초에 생긴 것도 아직 낯선 시점에 여길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영향이 계속 컸던 거죠. 그리고 보통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여자 하면은 인문계 아니면은 상업 그렇죠. 고등학교, 상고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네. 모르겠어요. 제 성격이나 체질상 상고 쪽은 좀 맞는 타입은 아니고 그렇다고 인문계 쪽에 가서 뭐 1등을 할 거 아닌 이상은 이제 아예 그냥 편하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자 해서 진로를 선택하는 찰나에 그 최초 1회 여자 공고가 생겨서 저한테는 정말 그 1년에 몇 번 오지 않는, 뭐 살면서 몇 번 오지 않는 아주 큰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내 길이다 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정말 남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공고가 여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고, 남자가 없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다 싶어서 딱 선택하러 가게 된 거죠. 교수님 너무 멋있는데요? 이고은 교수님?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과거에는 공고 간다고 그랬을 때 저거 좀 많이 싸움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때 말리셨어요? 이제 그런 사회적인 인식들. 그렇죠. 사회적 인식이고 부모가 바라는 자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춘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좀 편한데 네. 이 평지풍파가 심한 그런 파도를 어떻게 겪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많이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었는데 본인이 가겠다고 또 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교수님이 그렇게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따님이 기계기술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자랑스럽고 대견한데요. 네.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좀 노력 좀 해서 더 공부 더 하고 네. 그래서 정말로 그 엔지니어 쪽에 최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는 싶어요. 아니 이고은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는 현장 그러니까 교수나 가르치는 사람은 무슨 실무를 다 접해보고 나서 해야 그 앞에 서야 학생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특히 폴리텍 대학 교수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현장에서 그 와이어 커팅 기계에 관련된 그런 그 제품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업을 했었고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기능장을 따고 난 이후에 이제 현업에 가서 현장에서 뭐 기계도 만져보고 이제 네.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주로 많이 일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현장에 여성이 거의 없죠. 거의 갈 때마다 항상 저밖에 없었고 제가 회사를 취업해서 들어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나 버티겠어와 아하. 여자네 뭐 이제 할 수 있겠어 이런 시각들이 좀 많았었죠. 아무래도. 기술자라고 생각 못하고 뭐 사무를 보거나 행정을 하러 온 사람이라고 많이 오해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가면은. 근데 그 기능장 시험에서 역대 최연소로 합격한 적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이거 자랑은 누가 해주실래요? 따님 자랑해 주실래요? 본인 자랑하실래요? 본인 자랑은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따님 자랑해 주세요, 교수님. 그런데 이게 기능장이라는 게 지금은 좀 취득하기가 좀 과거보다 좀 약간 좀 편리해졌어요. 네. 근데 과거에는 기능장을 본다는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다행히 또 폴리텍 대학에 기능장만 양성하는 네. 어떤 전담 교육 코스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입학을 해서 했는데 저는 그 합격한 것도 몰랐습니다. 왜요? 그때 제가 그 전국 기능경기대에 심사위원으로 있던 중이었었는데 갑자기 그 심사 도중에 그 심사위원들이 신문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 신문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세상에 아예 나가는지도 몰랐고. 예. 근데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굉장히 좀 띠뜻이 깊었죠. 네. 그래서 그날 심사 끝나고
심사원들한테 한턱 냈죠. 아, 그랬군요. 네. 아니, 이공 교수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 기능장 도전한다고? 이렇게 서프라이즈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서프라이즈처럼 아셔가지고, 예, 계획대로 네. 잘 된 거죠, 어찌 보면은. 역대 최연소. 네.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졸업하고 나서 3년 후였으니까 23살이 2002년도니까 23살 정도 23살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생 기술자 그리고 직업 교육을 했던 아빠도 여성이 그것도 내 딸이 기계기술 분야에 간다는 게 이게 괜찮을까 또 전문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우리 딸은 보란 듯이 기능장 시험에서도 역대 최연소로 합격하고 차근차근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이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공 교수님 본인 자신 굉장히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자랑스럽지 않다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네. 그렇다고 아주 자랑스럽지는 않고. 네. 근데 그러네요. 새로운 길을 여신 거잖아요. 지금은 여성 네. 제자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은 보통 기획가든 어디는 가도 보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도 많이 바뀌고 이게 현장 개념보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고민들 들어보면 우리 이공 교수님은 대부분 다 겪어본 이야기들일 거 아니에요. 무슨 고민을 제일 많이 하던가요?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사실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우리나라 현실 자체가 급여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일하는 거에만큼의 많이 받지를 못해요. 이게 기계 직종 분야가. 그래서 대부분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5일 근무를 하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나가는 만큼에 대한 급여 부분도 많이 적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겠지만 급여적인 거나 쉬는 날이나 이런 것들을 시지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네. 되게 많아서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용접공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오프닝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사회는 땀 흘리는 그 직업에 대한 이상한 그 인식 전 그거 천박한 인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계 쪽 기술 쪽에 페이가 낮고 여성들은 더 낮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동일 일을 해도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어려움들을 거치고 지금 이공 교수님은 후학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윤학 교수님, 우리 딸한테 좀 바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현장 안 가고 그래도 학생들 가르치니까 어떤 일이 편하다, 안 편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아빠로서 마음은 좀 더 괜찮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자식하고 학생들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네. 요새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자기 거를 찾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딸이 얘기했지만 취업시켜주면 1년을 못 있고 나온다. 그러면 물어보면 왜 나왔어? 물어보면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요.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뭔데? 그러면 첫 번째 대답이 여행 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과연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취업한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던 사람 한우물을 팔아. 근데 이게 지금은 한우물 파서는 안 되거든요. 네. 물이 안 나오면 다른 분 또 파야 되는데. 근데 그 일장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취업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기성세대도 어르신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전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러모로 걱정이 되셔서 우리 이윤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오늘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히 폴리텍 대학에 이런 특별한 가족이 있어서 모셨는데요. 아버님하고 따님이 이렇게 같이 출연해서 저도 굉장히 기쁜데 담아둔 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이공 교수님 아버님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41년 동안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신 만큼 이제 남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을 건강하고 그리고 즐겁게 멋진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셨으면 좋겠어요? 딱 하나만 꼽으시면. 저희 아버지도 여행 같은 거 되게 낚시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취미생활 즐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또 학생들 가르치러 다니시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여유가 좀 그럼요. 생기셨으니까 아무래도. 네. 자, 우리 이윤학 교수님은 따님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 첫 강의 시간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배려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배려심을 좀 많이 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많이 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세상이 자꾸 바뀌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꿈꿨던 거 다 네.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항상 어디에 어떻게 상황이 변하든 자기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성공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딸한테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교수님.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예요. 네. 준비하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8824님이 제 딸도 전자공학과 다니는데 고개 갸웃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7년째 S대기업 잘 다닙니다. 두 분 말씀을 참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기술에 대한 여성들에 대한 이런 편견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을 맞이해서 특별한 순서 마련해봤는데요. 이윤학 교수님 그리고 이고은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